잘 보세요. 그 스나이퍼와 포인트가, 스나이퍼,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잠깐, 스나이퍼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스나이퍼 02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죠? 주가가 쭉 빠지다가, 그죠? 횡보하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요. 이 낮은 데 사서 이 높은 데 파는 겁니다.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겁니다. 자, 주가가 빠지고요. 그 이후에 횡보를 하는데, 여기는요, 자, 주식 용어로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요,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 조정이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기간 조정, 그네들이 쓰는 말이죠. 그죠? 올라가는 거, 이름 없어요.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숱하게 많이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요, 주가가 횡보를 한다는 건요, 어느 정도 좀 멈춘다는 거죠. 원래 원칙상으로 따지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 회사가 어떤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 회사에 어떤 매수세가 붙기보다는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하는 이제 매도 세력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부분에서는 좀 심도 깊게 좀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은 그렇죠. 기간 조정, 즉 횡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아주 비등비등하게 잘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좀 내리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음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샛별형이나 뭐 이렇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는 부딪히는 거죠. 이 가격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어떤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캔들이 더 커지지 않고 장대 음봉이든 그렇다고 또 장대 양봉도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와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거래량이 사실 발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횡보할 때 서로 그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또 그 가격을 돌파하려고 하는 세력, 그죠? 그 세력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밑에 거래량은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정상이거든요. 그죠? 권투로 따지면 이제 일방적으로 얻어 맞는 거고요. 권투로 따지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횡보라고 하는 건요, 그죠? 난타전이죠. 서로 이제 어떤 비슷비슷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고 하는 그런 그림이 사실 횡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웃기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가요, 빠지다가 횡보한 이후에 이쪽에서 나타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풍류 캔들이라고 그래서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그래서 전에 이제 풍류 캔들이라고 한번 잘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봉이요. 양봉, 그리고 양봉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양봉이 있고 또 음봉이 하나 발생하는데 양봉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양음양양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앞으로 가죠. 양양 그리고 바로 음봉 나오고요. 양봉. 그러니까 캔들을 따지면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캔들, 4번 캔들인데요.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음봉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이게 네 개가 하나 된다 그랬죠. 양양, 음양 이렇게 되고요. 다시 양음, 양양 이렇게 나와서 이걸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풍요 캔들이라고 그랬어요. 풍요 캔들. 그러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다가 횡보를 한 이후에 갑자기 바닥권에서 이와 같은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는 이제 삭개다 전법이라고 그래서요. 적산병, 흑산병 이런 걸 배웠죠. 적산병 바닥에서 양봉이 3일 연속 가지런히 나오게 되면 주가는 앞으로 갈 거야 이 얘기인데요. 저는 좀 달리 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 세 가지의 경우 네 개의 캔들을 하나로 본다. 그죠? 그래서 얘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캔들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요거를 살짝, 자, 한번 지워보고요. 자, 요거는 좀 살짝 지워줄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저쪽에서 이평선이요. 일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바닥권에서도 들어오면서요. 중심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얘를 확대를 해보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요. 중심에 이평선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제가 G7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이평선이 두 개 들어오는데 하나는 G라는 이평선이고 하나는 K라는 이평선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요.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5만 주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만 주 이하. 그래서 여기 G와 K라는 이평이 이렇게 들어와 주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자,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한 이후에요. 요렇게 이 캔들에도 요렇게 여기까지가 어떤 뭔가 이상한 조짐이 발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참 희한하죠. 그죠? 다시 한번요. 주가가 내렸다가 이 지점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풍요 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풍요 캔들 지금 얘기했던 거 그죠? 풍요 캔들. 자, 음풀 양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음풀 양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자, 캔들에 어떤 수렴이 발생을 한다. 수렴이 발생한다고요? 예, 이쪽에는 이제 당연히 풍요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캔들이 있겠죠, 그죠? 저 거래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밑에 엄청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밑에 이제 화면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이거든요. 잘 보세요. 없던 거래량이 크게 이제 뭐 5만 주, 2만 주, 12만 주, 11만 주, 6만 주, 7만 주 이러다가요. 갑자기 거래량이요. 막 700만 주, 막 600만 주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고 기둥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에 뭐 있잖아요. 뭐 포크가 나타나야 되고 헌터가 나타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중심에 반을 갈라서 또 3등분을 또 한 다음에 여기로부터 3%, 여기로부터 7%, 시가는 일선으로부터 3% 이하 2.99%에 반드시 시가가 형성돼야 되고 그런 강의를
관리를 꾸준하게 해왔던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는 이제 기술적이라고 그러고요. 기술적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이제 장부를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장부는 간단하다고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 검정색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150% 이하에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PS를 더한다고 그랬죠. 더해서 2,000원은 4,000원, 그러면 3,750원.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20회까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어떤 신호 기술적 차트가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장보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 보셔서 거기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오케이? 예. 비중은 어떻게 실을 거냐는 그 부분에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풍력 캔들, 음풀, 양마도 포함됩니다만은 풍력 캔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G라는 것과 K, 이제 이름은 G7, K7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썼죠. 그죠? G7, K7, G7, K7에서 이제 이름을 줬습니다만, 이런 의미는 이제 크게 이제 두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는 항상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7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지금, 쓰죠. 예,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즉, 이 얘기는요, 물론 이제 그 횡보, 그 기간 조정 자체가 많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차트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깨진 경우, 차트가 깨졌다는 건요, 방향성이 없이 그냥 윗꼬리, 아랫꼬리 캔들의 길이도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죠? 예,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거리랑 없이 풍력 캔들과 G7, K7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이와 같은 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장부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스나이퍼든, 그리고 또, 포인트든, 그 그림은 이제 원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잘 보세요. 원래는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거를, 자,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 자, 보세요. 자, 0%로부터 이게 사실은 14% 이상이 움직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움직인 건데.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꺾여져 내려오면서 캔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윗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밑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예, 밑에 그림자도 있고, 밑에 그림자는 마이너스 3%고 얘가 0%고 얘가 7%고 얘가 1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상이 되겠죠. 0으로부터 7% 이상, 14% 이상. 잘 보세요. 요렇게 생겨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없던 거래량이 종가 지수 22평선, 21 이평 지수입니다. 종가 지수 이평선으로 봤을 때 이 크기 대비 2배 이상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스나이퍼라고 그러고 포인트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요, 대개는 이제 이평선을 두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지만 저는 이평선을 직각으로 그 캔들에다가 갖다가 집어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장이 끝났어요. 이게 이제 양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봉인데, 자, 어제 대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으면요. 어제 대비 예를 들어서 플러스 1.5%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갭을 띄워서. 그렇죠. 어제 기준이죠. 어제. 그런데 얘는 전일이잖아요. 얘는 전일이지만 얘는 오늘이에요. 얘는 오늘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오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전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캔들이 대개는 주가가 시작해서요. 밀렸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예. 자, 시작에서요. 약간 밀려서 저점 만들고요. 쭉 올라서 고점 만들더니 그러고 이제 종가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캔들로 그리면 뭐 다 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얘가 시가고 얘가 저가고 얘가 이제 종가고 얘가 고가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요.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 100개. 자, 20개다. 자, 종목이 20개가 있는데, 20개 종목에서요. 대개는 19개는, 20개 중에 19개는 시작해서 밀렸다가 이렇게 가요. 양봉이 발생했을 때 얘기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그 중에, 20개 중에 1개는요, 바로 시가가 저점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저점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가를 크게 올렸다가 윗골이 살짝 만들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시가라고 그래. 시작가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시작에서, 그죠? 시작에서 밑골이 만들고요. 쭉 올라가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잘 들어요. 자, 0%로부터 반드시 종가는 7%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는요, 14%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저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3%까지만 잡아주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시가가 발생하고, 네? 저가가 발생하면 저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에서 살짝 밀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가 오늘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시가로 잡아주는 한도가 바로 마이너스 3%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수 문제를 해볼게요. 어제 대비, 자, 마이너스 1%에 시작했어요. 예, 어제 마이너스 1%에 시작했어요. 어제 대비. 그래요. 잘 보세요. 1%. 예, 그랬다가, 이게, 이 1%에서 다시 어제 종가 가격, 즉 0%로 다시 올라가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냐면 1%가 오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시가가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 1%에 시작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0으로부터 7과 14를 이야기함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자면 자, 0%에 시작했다가 밑으로 밀려서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내려가서 종가를 만드는데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7과 14라는 숫자입니다. 자, 종가 7과 고가 14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0으로 시가가 형성됐다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저가가 발생했으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 3%가 시가 즉 0%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가 0%까지 올라오면 플러스 3%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게 저가가 시가니까 종가 7, 고가 14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4 빼기 3은 7 빼기 3은 여러분 이 산수 놀이는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11, 얘는 뭐가 될까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종가는 4%, 고가는 11%만 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나이퍼와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저가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종가는요, 7% 이상 8, 9, 10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요, 고가도요, 20몇 %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어떤 한 종목이 어느 날 정말 6.8%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고가는 21%였어요. 그거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무슨 종목? 야, 우리가 이제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